동양학을 읽는 아침 조용헌. 금오도 비렁길을 걷다. 섬은 마지막 남은 오지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섬은 아직까지 오지로 남아있다.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것은 왠지 모를 고립감을 준다. 그 고립감이 새로운 차원으로 몰입하게 도와주는 힘이 된다. 여수 돌산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금오도 비렁길. 1960, 70년대 느꼈던 이 땅의 자연풍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길이었다. 금오도는 섬 주변을 해발 80, 90m 높이의 절벽, 벼랑이 감싸고 있는 지형이다. 벼랑을 이 지역 사투리로 비렁이 된다. 비렁길은 해안가의 절벽 주위로 난 길 코스이다. 함구미 마을에서 장지마을까지 총 18.5km. 천천히 걸으면 7, 8시간 정도 걸린다. 비렁길을 걷는 동안 오른쪽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푸른색으로 빛나는 남녘의 바다였다. 중간중간에 섬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달력에 나오는 사진 같은 풍광을 연출한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다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길은 시간이 멈춘 신화적인 공간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시간이 멈추면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 진공 상태에서는 과거도 지워지고 미래도 생각나지 않고 가슴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도 잊을 수 있다. 길 옆은 남녘에서 자라는 대나무 숲과 동백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다. 붉은 동백꽃은 피어서 이미 지고 있었다. 그 나무들이 풍기는 냄새도 향긋하다. 평소에 잘 못 보던 수종들은 내가 낯선 곳에 왔구나 하는 실감을 준다. 비렁길 중간중간에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미역 널바위는 100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 있었다. 단에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지점이다. 섬 주민들이 미역을 말리던 장소였다고 한다. 1시간 정도 더 가니까 신선대가 나오는데 이곳 역시 도끼로 잘라놓은 것 같은 바위 절벽의 형상이다. 이런 장소에서 2-3시간 바둑을 두면 바위에서 나오는 암기를 충분히 받는다. 얼굴의 피부가 팽팽해지는가 하면 허벅지에서 힘이 솟는다. 비렁길을 걷고 나니까 보름치 보약을 먹은 것 같다. 장작불을 신령 삼아. 장성 산속의 황토집 휴유 산방에 살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하다.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다. 여차하면 도시의 아파트를 팔아서 들어오겠다고 다짐한다. 그 돈이면 30년은 충분히 산다. 그거 떨어지면 굶어서 죽자. 오장육부를 비우고 죽는 게 가장 깨끗한 죽음이다. 눈이 오는 엄동 설안에는 장작이 산신령이다. 구들장만 따뜻하면 사는 거 아닌가. 산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장작이 담벼락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집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집주인이 참 부지런하구나. 저 집 부자구나. 장작은 산골 생활에서 성실성의 척도이기도 하다. 장작은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치료제로서도 중요하다. 아궁이에서 군불을 떼면 이상하게 근심이 줄어든다. 환하게 타는 불이 주는 묘한 효과. 마음이 밝아지고 걱정과 분노를 불덩이에 자꾸 던진다. 어두운 그늘이 사라진다. 왜 배화교를 믿었는지 알 것 같다. 장작불을 떼면 우선 눈으로 불을 본다. 시각적 효과가 있다. 구석기 시대 컴컴한 동굴 속에서 거주할 때는 이 불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불은 또한 따뜻함을 준다.
아궁이 불 앞에 쪼그려 앉아 있으면 마치 비에 젖은 축축한 옷을 다림질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펴진다. 장작 타는 냄새도 기가 막히다. 이 냄새는 왜 인간을 이다지도 편하게 해주는 것인가? 소나무 타는 냄새가 다르고 편백나무 타는 냄새가 다르고 참나무도 다르다. 외로우면 소나무를 태우고 심심하면 편백을 태우고 친구가 오면 참나무를 태운다. 손님이 오면 최고의 대접이 허벅지 두께의 참나무를 아궁이에 잔뜩 집어넣고 온돌방을 뜨겁게 달구는 일이다. 밥해 먹기 싫은 때는 배가 고프면 산방 뒷산에 있는 민박집으로 넘어간다. 거기 가면 장작도 많고 밥도 있다. 집주인인 변선생이 잘 끓이는 된장국을 얻어먹으면 속이 편하다. 오르막 내리막 1시간 반이 걸리는 산길. 겨울밤에 춥고 적막한 산길. 마침 달이 떠 있어 친구가 따라오는 것 같다. 홀로 산길을 걸으며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며 안 죽고 살았으니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남자의 불로장생. 정액을 위로 끌어올려서 뇌를 보강한다. 남자가 불로장생하는 비결이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을 통해로 파견했다. 당나라 황실은 수은과 납을 조제하여 만든 단약을 복용했다. 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노선, 결과는 수은 중독이라는 실패로 끝났다. 현대에 들어와서 줄기세포가 이 계보를 잇고 있다. 안티에이징이야말로 최고의 의학 아니겠는가. 나 같은 체담가의 구미를 가장 돋구는 이야기는 환정본회. 요가 고단자인 화경 선생은 그 방법으로 머리서기, 쟁기자세, 코브라 자세를 설명했다. 머리서기와 쟁기자세는 거꾸로 서는 자세다. 정액을 머리로 보내는 직접적인 동작이다. 코브라 자세는 엎드려 양팔로 바닥을 짚고 머리와 상체를 들어 올리는 자세인데, 이 자세를 하면 꼬리뼈 근처에 모여 있는 정액을 화롯불로 끓이는 효과가 난다. 정액을 끓이면 기화한다. 물이 불로 변하는 셈이다. 불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 정액이 불로 변하여 올라갈 때 오목가슴 밑에 있는 세 번째 차크라인 마니푸라 차크라를 통과한다. 마니푸라를 통과할 때 정액이 기체로 변한다고 한다. 기체로 변한 정액은 상단전인 뇌로 올라간다. 양쪽 눈썹 사이인 미간, 아즈나,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두인 빈두, 그리고 머리 꼭대기인 사하스라 차크라가 만나 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에 기화돼 정액이 쌓인다. 이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환정본회의 양생법이다. 환정본회를 하면 몸의 활력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화스러운 상태가 유지된다. 남자가 젊은 시절 정력을 탕진하면 기가 고갈되어 노후 건강을 망친다. 참고로 환정본회의 효과가 좋은 코브라 동작으로 몸을 뒤로 젖히는 후굴 자세를 권한다. 이 자세는 여자에게도 좋아서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사라진다. 심장도 대장도 좋아진다. 나이를 먹으면 자세가 앞으로 굽는다. 뒤로 젖히는 후굴 자세는 이를 치료한다. 후굴은 양생법의 요체이다. 신문 읽어주는 여자. 정치에 대하여 김종필은 허업, 김영삼은 새, 김대중은 생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정의를 음미해 보니 허업은 결론인 것 같고, 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고, 생물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포 상고 졸업이라는 가방끈을 가지고 대권이라는 낭떠러지 절벽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신문이라고 하는 등산 자헬의 도움이 아주 컸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신문 열심히 읽어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 DJ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그는 광적으로 신문을 읽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7, 8가지 신문을 정독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심지어 형광펜을 옆에다 쌓아놓고 중요 기사마다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다고 한다. 그러니 비서들이 정치 사안에 대하여 어영부영 대강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 야당 총재 시절에는 동교동 자택에 신문을 읽어주는 여비서가 있었다. 전문대를 졸업한 20대 중반. 내 여비서. 평소에는 이효 여사의 잔심부름을 하였지만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DJ 옆에서 소리를 내어 신문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DJ는 집에서 이발을 하였는데 이때는 어김없이 옆에 앉아서 낭랑한 목소리로 신문 기사를 읽어주었다. 목소리가 낭랑하고 발음이 또렷하였다. 바쁜 일정 때문에 미처 신문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면 옥추가 옆에서 대신 읽었다. 식사 중일 때에도 밥상머리 옆에서 읽고 때로는 넥타이 맬 때, 다른 남자 비서들이 DJ의 고관절과 다리를 주물러 줄 때도 옥추는 옆에서 신문을 읽었다. 자투리 시간 잠깐 짬이 날 때마다 신문을 읽도록 하였다. 그 부분 읽어봐. 그건 그냥 넘어가고 옳지. 방금 읽은 기사는 한 번 더 읽어봐. DJ의 짧은 가방끈을 등산 밧줄로 보강하는 수단인 신문 읽기였던 것이다. 정치인과 파리는 신문지로 잡는다는 농담이 있다. DJ는 신문 읽기에 몰두함으로써 정치라는 생물을 다루고 포획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